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용만입니다. 교남연서회 임서교실 해서 원정묘지명 지난 시간에 여기 지자까지 했죠. 오늘부터는 음자부터 해서 내자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어자는 앞에도 나왔는데요. 똑같이 쓰겠습니다. 이유는 같은 글씨지만은 좀 모양이 좀 다르죠.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습득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글씨를 쓰면서 절법을 좀 많이 쓰고 있죠.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절법을 충실하게 써보시면은 나중에 획이 어떻고 그 느낌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자를 써봤고요. 또 같은 형식으로 이제 다시 쓰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해서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정하죠. 그런데 이렇게 육조 글씨를 보면은 이제 그리고 이렇게 그 묘지명 같은 걸 보면은 글씨 자형 자체가 지금 쓰는 우리가 한자의 형태랑 많이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정립이 되기 전에 글씨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당나라 때 와서 중국 당나라 때 와서 뭐 전체적인 그런 틀을 잡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응자, 엉길 응자를 보는데 보통 지금 쓰는 자는 점이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의자에다가 앞에 점 두 개 찍은 건데 좀 형태가 좀 다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부분은 이 점이죠. 점의 처리.
방향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거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자, 반대로 시작을 할 때 첫 점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모양을. 그렇죠. 근데 이 그 점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좀 필요해요. 근데 꼭 이게 맞다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여기 쪽에서 이렇게 중봉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가고 바짝 붙여서 이렇게 내려오고 굉장히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자, 요 자세히 보면은 요 안에서도 요 비문 안에서도 그 핵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까지 왔죠? 여기 점이 있어야 되는데 점을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반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자, 운필 보셨죠? 여기서도 힘이 싹 빠집니다. 그리고 절묘한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가늘게 처리했어요. 여기에 대한 그 굵게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가운데가 부각되는 그런 시각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화형을 이제 마무리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 나온 점, 위에 점, 좀 연구가 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리듬 위주로 많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힘을 싹 뺐어요. 그렇죠?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획도 머리가 크게 해서 내려오면서 살짝 힘을 뺐죠. 그러면서 살짝 굵어진 듯 하면서 이렇게 온 이런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같은 회서지만은 같은 획 안에서도 그런 변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자 보십시오. 이렇게 힘 빼죠.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단순하게 그 모양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글씨가 쓰여졌나. 그러니까 그 느낌까지 임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나가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한 단계 올라간 그건 좀 고수라고 그러죠. 고수의 품격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건 각점 이렇게 찍죠. 점에 대한 거를 많이 얘기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글자 형자도 역시 점이 많이 나오죠.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점을 많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점의 그 여기하는 부분하고 또 그 이 전체적인 점이 여러 개 있을 때 변화, 자, 이런 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굉장히 가볍게 하면서 이렇게 힘을 줬죠. 그렇죠?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서로 보완 관계를 무게 중심을 잘 절묘하게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까지 썼는데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크기가 점점점 내려오면서, 자, 이쪽으로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점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죠. 그렇죠? 가장 작게 해서 이렇게 왔죠. 근데 방향을 요거는 내려왔지만 조금 좀 크게 해서 달리해서 살짝 방향이 요거보다 각도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크면서 이렇게 왔죠.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나왔던 어째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자, 같은 어짜지만은 요런 형태의 느낌과 여긴 좀 작죠, 그쵸? 여기 굉장히 크고, 그런데 반대로 물론 여기도 크죠. 근데 굵기에 대해서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 약간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연출해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획이 좀 가늘죠. 이렇게 굉장히 샤프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듬감을 굉장히 강조했다 보고요. 이건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그 넓게 잡아놨죠. 옆으로 좀 시원하게 뺐습니다. 이거 좀 더 긴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점으로 처리할 때 이런 부분, 자, 이거는 저는 해석을 할 때 이 부분을 여기는 점을 이렇게 나오고 이쪽 부분은 반대로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운필을 하는 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 붓이 넘어가는 전절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조금 그 초급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도 몇 번 연습하시면 금세 극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점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특히 이제 예서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뭐 어떤 서체든 똑같겠지만은 그 똑같은 점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 글씨가 쓰여진 상태에서의 그 느낌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에 대해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 기초 과정에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간 점, 반대로 이렇게 내려온 점, 그렇죠? 보통 운필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일부 글씨에 봤을 때 특히 이런 부분에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붓이 넘어가는 거 보이셨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이런 획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은 조금 흉내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볍게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면 약간 이런 삼각형 거꾸로 찍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점들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방향도 이 부분도 보면은 다시 이제 책을 보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살짝의 변화도 되죠. 이런 자의적인, 그리고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제 모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점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한자 한자의 조형도 중요하지만은 리듬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자,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봤을 때 이제 이 형자에서도 똑같은 가로획을 했을 때도 변화를 줌으로써 서로의 그 보완이 되는 무게 중심의 이런 거, 그리고 변화도 추구하면서 이런 거를 엿볼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시청하시다 보면 광고 많이 나올 거예요. 광고도 좀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